안녕하세요. 김은숙의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뉴페이스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요, 11강 할 차례죠? 11강 계속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접대 11강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복습을 하죠. 접대 우리 뭘 했나요? 적용 계획의 어떤 접근 방법을 했습니다. 접근 방법에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세 개가 있죠. 물리 생태학 접근 방법, 시각미학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사회 행태 접근 방법. 자, 사회 행태 접근 방법은 그리고 환경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 생태의 어떤 접근 방법은 우리가 자연환경 조사, 뭐 사회 인문 조사 많이 하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우리가 메가르그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은 뭐 물과 생물, 뭐 동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서로가 연결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었죠, 그죠? 뭐 서로가 연결된다. 뭐 하나가 파괴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연결고리가 있어서 파괴된다라는 이론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미학적인 우리 분석 방법으로는 실제 적용해서 많이 쓰고 있죠. 시각의 이미지 분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각의 복잡성, 시각의 역량, 이런 시각의 선호도 분석 방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실제로 우리가 시각의 복잡성과 시각의 역량, 시각적 선호 같은 경우는요, 나중 우리가 경감 분석이라든지 실제 이제 우리가 분석론 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가 하면서 관광지 계획을 할 때 더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 뭐 그거는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미지 분석하면서 시각 이미지 분석하면서 케빈 린치와 스테인츠 이야기했습니다. 케빈 린치 우리가 도시 이미지, 그죠? 두 사람이 다 도시 이미지를 했어요. 근데 케빈 린치는 정성적인 어떤 분석 방법이고 스테인츠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나시겠죠? 그죠? 한번 되살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행태 접근 방법으로는 우리가 현재 환경 심리학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범죄 예방 설계 CPTD라는 단어로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공간이라든지 영역성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또 우리가 사회 행태 환경 심리학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 여러분이 뭐 우리 이 뭐라고 장소성이라고 하죠, 그죠? 장소성이란 단어도 씁니다. 근데 이제 장소성은 범죄 예방 설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 공간이나 영역성, 좀 말해서 이 뭐죠? 내 개인적인 공간, 이 공간은 침범할 수 없는 어떤 공간이죠. 영역성 같은 경우도 어떤 1차 영역, 2차 영역, 그 다음에 공적인 영역이 있는데 1차 영역은 자기 개인적 공간하고 연결돼 있죠. 2차 영역은 좀 이게 약간 친밀거리, 친밀하고의 관계고, 그 다음에 공적인 공간은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임계거리라고 그러죠. 그런 것 보고 실제로.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어요. 정말에서 개인적 공간하고 영역성은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책에도 사실 그런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면요, 실제 사람들은 개인적 공간 따로 영역성 따로 이렇게 공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실제 계획은요, 서로가 묶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 공간은 그 1대1의 공간 이런 것은 우리가 1차 영역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개인적 말고 사회적 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영역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적인 거리 이런 거리는 실제로 이 공적인 영역으로 연결되어 있죠. 또 그 다음에 동물의 어떤 입장으로 보면 임계거리라고 해요. 임계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기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눈치를 보고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개인적 영역과 그 다음에 그 영역성을 범죄 예방 설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건축물 범죄 예방 설계의 제11강으로 이제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내용에 보면요, 범죄 예방 설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한번 아셔야 되는 것이
법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동양 철학 정 말에서 우리나라의 한국 건축물 공간 이런 걸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법으로 넘어갈 건데요. 어쨌든 이 안에 우리가 실제로 건축물 범죄 예방 설계는 굉장히 법하고 밀접한 관계죠. 물론 법하고 그다음에 개인적 영역하고 안에 들어가 보면요. 개인적 공간과 영역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서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법에 보면은 여기에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해당 지역의 주요 범죄 유형에 적합하도록 했습니다. 범죄 유형에 적합하다고 했어요. 정 말해서 길거리 어떤 상가하고 주택하고 개인주택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하고는 범죄 유형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범죄 유형에 적합하도록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건축물 범죄 예방의 설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이런 것에 항상 목적에 유의를 두셔야 돼요. 그냥 뭐 범죄 예방 설계 이래 가지고 개인적 영역 뭐 개인적 공간 영역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개인적 공간을 결국은 생각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건 맞죠. 자, 그래서 범죄 유형에 적합하도록 범죄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조성을 유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법, 이제 적용법이 나오죠. 그래서 적용법을 한번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에 전부 다 범죄 예방을 위한 설계를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 그죠? 공동주택법에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적용 범위가 있겠죠. 적용 범위는요, 모든 뉴타운, 새롭게 지어지는 어떠한 그 아파트든 건물이든 그 다음에 도시 계획이든 이런 곳에는 환경 설계를 통해서 범죄 예방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적용으로만 하진 않겠죠? 물론 이제 적용 분야에는 적용에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범죄 예방,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죄 유형에 맞도록 해라고 했어요. 자, 범죄 유형, 어떤 범죄들이 언제 일어나는가도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범죄가 언제 일어나고, 자, 맞아요, 여러분. 금방 이런 생각도 있죠. 그러면, 어떤 범죄, 어떤 범죄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서 그 일어나는 곳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죠? 금방 생각하신 분은, 기술자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범죄 유형을 이렇게 보면요. 물론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그 경찰의 어떤 교환에 제가 있는 걸 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왜냐면 범죄 유형에 적합하도록 했으니까 도대체 언제 범행을 많이 저지르고 어떤 곳에는 어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맞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죄 유형에 우리가 앞에 교재 여러분은 교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했죠. 서초수도학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적용기술사 쳐보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재 무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책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제가 사실은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출판사에 넘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 여기에 보면 예방 설계 제가 맨 위에 넣어놨어요. 자, 범죄 예방하면서 범죄 유형은 도대체 뭘까 했는데 절도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찰서의 어떤 교환에 나와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지도에. 그래서 절도가요 95%라고 그래요. 절도 뭐 훔치기만 하면 좋은데 사람들에 대한 상해를 입히는 게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절도가 일단 95%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서 할까라고 보니까 주로 노상에서 발생을 한답니다. 노상에서 발생을 하는 게 62%라고 그래요. 갑작스럽게 발생한다는 거죠. 칼로 찌르면서 돈 내놔.
라고 하면 좋은데 요즘은 묻지마 범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상에서 62%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리고 발생 시간도 중요하겠죠. 언제 발생하는가 보니까 밤이요 41%라고 해요. 밤이 41%고요. 나머지는 어째일까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건 한번 TV에서도 한번 했어요. 오후 12시 밤이 아니고 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에 우리가 발생 시간의 32%나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2시에서 4시 사이라면 우리가 점심을 먹고 학생들이 어떤 파하는 시간 그때가 제일 어찌 보면 좀 한가하다면 한가하고 그죠? 그 시간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좀 이 뭐라 경계의 끈을 늦춘다고 그러죠? 경계의 끈을 늦추는 시간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밤은 41% 하는데 뭐 그다음에 밤에 일어난 어떤 살인 사건은 조금 치정 아니면 아는 사람 이런 이유들의 발생이겠죠, 그죠? 그래서 좀 보면요, 절도가 95%, 그다음에 장소는 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많고요. 밤 41%고 주로 낮이나 그다음에 32%는 낮에 1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곳에는 실제로 조경으로서 그다음에 조명으로서 그다음에 뭐 건축물의 어떤 형태로서 그다음에 현관의 형태 뭐 이런 속으로 전부 다 범죄 예방 설계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꼭 조경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조경은 식재 시설물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도 노상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어떤 시각 디자인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설계 방침이요, 공공시각 디자인과 주택법과 제가 공동주택 구분을 해놨어요. 공공시각은요, 주로 야외 공간,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법과 공동주택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공 디자인 하면서 우리가 디자인 쪽에는 통합성, 주목성, 시각의 상호성, 즉 말해서 들어가지 마세요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전부 다 시각 디자인이죠.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 의외로 절도에 한 어떤 그걸 한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절도를 하고 싶어도 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그런 어떤 디자인을 보면서 순간 참아지는 이런 디자인의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그죠?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은요, 그 주택법 안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안에 가이드라인이 뭔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책에는요, 대충 적어놨어요. 일반 설계 기준이 있고요, 공동주택 공간별 어떤 설계 기준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 디자인뿐만 아니라 주택법하고 공동주택 그래서 사전 검토를 하고요, 영역성 확보를 한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영역성 확보뿐만 아니라 접근 통제 활성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조경과 조명을 어떻게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면 공동주택 공간별 설계 기준 이래가지고 우리가 출입구 이제 이건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출입구와 담장은 어떻게 하고 정말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출입구와 담장은 개인적 공간일까요? 영역성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영역성이겠죠. 그죠? 그래서 영역성일 때는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법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책에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적은 거고요. 여러분은 법을 보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죄의 어떠한 형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이런 적용은 잘 할 거니까 우리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인적 공간과 영역성 부분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는 개인적 공간과 영역성의 범죄 예방하면서 우리가 개인적 공간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영역성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저 자료는 한번 보시고
이 자료는 늘 이야기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부분만 알아야 되는 부분만 제가 요약을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공부는요, 여러분이 읽고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느낄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것을 꼭 딱 끊어서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을 같이 쭉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술사 공부예요. 자, 오늘 11강 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 하면서 적용 계획하고 생태 행태적 환경 심리학 쪽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